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하여튼 어제는 중앙법률교육원에 올해 법원 기출문제를 촬영한다고 이 유튜브 촬영을 못했습니다. 날짜를 갑자기 다음 주에 촬영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촬영하게 돼가지고 한 강의를 촬영을 했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법원 기출 문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 공짜로 주는 문제가 몇 개 나올 건데 그거를 안 보고 간다. 알아서 하십시오. 469페이지 채권의 효력, 다음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까지 아마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촬영을 갑자기 안 하면은 그쪽 중앙법률교육원에 촬영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469페이지 채권의 효력, 효력개관,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무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권한으로 청구력,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행하면 급부 보유력 받아 챙기면 되고 이행 안 하면은 강제 이행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밑에서 간단하게 쭉 써놨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효력을 소구력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권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을 집행력이라 한다.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을 유지, 회복하는 것으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있고,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제3자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는 거. 채무와 책임, 채무가 채권자의 채권에 대응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 부담적 측면에서 살피는 것이라면, 책임이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복종하여 하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다.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책임이 한정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상속의 한정승일 건데, 채무자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모든 재산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책임이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 또는 일정한 금액 한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물적 유한 책임으로서 상속의 한정승인, 금액 유한 책임으로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상법 쪽에 공부하신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채무 없는 책임,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로 물상보증인의 책임,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의 제3자의 책임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가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인 부동산,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설정자 아닌 채무자가 소유자 아닌 채무자가 그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면은 소유권이 상실될 우려가 있죠. 채무가 없지만은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공부 안 한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은 넘어가시라고. 거기서 알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안 넘어가겠다는 소리니까. 그거는 민법 공부는 보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알아지겠지 하고 넘어가야 되죠. 물론 그 설명이 민법 아닌 집행법이나 공탁법, 등기법하고 연결되어서 그쪽을 봐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 없는 채무, 채권자의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 압류 추심이나 압류 전부 또는 압류 경매를 통하여 채권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강제력이 결여된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로 한다. 즉 청구력, 급부 보유력, 소구력은 있으나 집행력 없는 채무를 책임 없는 채무로 한다. 부집행 합의는 실제상의 청구의 실현에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사법상 채권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것에 위반하여 한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소법을 유추 적용하여 또는 준용하여 청구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불완전 채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집행력이 없는 책임 없는 채무, 그 다음에 소송상 소구하지도 못하는 채무, 그것을 자연채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소구력이 없으면 집행력은 당연히 없는 거고, 하여튼 집행력이 없는 책임 없는 채무, 소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책임 없는 채무에 대해서 청구해 오면 청구 이의로 다퉈볼 수 있는데, 자연채무는 소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소를 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는 거. 471페이지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서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자연채무라 한다.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은 있으나 소구력도 없고, 그래서 집행력도 없는 채무를 자연채무라 한다라는 것. 발생 원인 당사자 간의 부재소 특약이 있는 거, 도의상 임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도의상 임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래서 옛날 민법 교재 좀 보면은 팁을 나중에 주기로 약정, 팁을 나중에 주기로 약정. 잘못하면은 자연채무가 된다는 거. 내가 내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 강사님이 어느 날 내가 전화를 딱 하니까 자기 소고기국 먹고 있대. 그러면서 유 선생도 오시죠. 그러는데 내 뼈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사줄게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연채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채무 아니다, 소고까지 다 할 수 있다, 인정한다, 그렇게 받아치더라는 거죠. 농담이 되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농담인 거죠. 채권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하한 경우, 확정되기 전에 취하한 경우, 채권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채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파산 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해정 절차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이런 것들은 소구력도 없는 자연채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된 채무, 도의상의 의무,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 청구, 사무관리상의 보수 청구. 민법상 사무관리는 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자연채무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채무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는 거. 자연채무의 효력, 임의로 변제하면은 어쨌든 이것도 채무 변제니까 정려는 아니라는 거. 자연채무를 기초로 경계, 대물변제, 예약,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주기로 하는 것도 자연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용돈 이랄 때 100만원 줄게 이랬는데 아들이 아빠 전에 100만원 주기로 한 거 100만원 말고 자전거 사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자전거한테 유튜브 보니까 1800만원 2000만원 하는 자전거도 있던데, 그냥 지랄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지랄하는 거지. 자연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물적 인적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에 의해서 자연채무가 완전한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당연한 이야기.
자연 채무가 양도에 의해서 완전한 채무가 된다 이러면은 자연 채무가 생기자 말자 뭐 그와 관련되는 채권 이런 거 양도해 버리는 거지 뭐. 부재소 특약 위반한 재소는 소굴이 없는 것에 기한 재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한다. 앞에서 본 거고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그 다음에 472페이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가능 여부 이건 앞에 383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니까. 그 다음에 474페이지 3번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해 채권자가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서설 채권은 일반적으로 제3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공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 그 자체에 기한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공시 방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외부적 표상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합니다.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으로 사용, 차주, 임차인, 수취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면 당연하다. 채권 그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기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도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용기권적 권능은 임차권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또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전세권은 바탕이 물권이고 임차권은 바탕이 채권입니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이제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임차권자는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즉 말소 회복 청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 근데 판례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거기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분양과 관련돼 가지고 수분양자의 지위 그것도 물권은 아니니까 채권이겠죠. 그런데 47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분양계약 등에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효과,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표 한번 보시고, 그 고의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 쪽에서 자기의 고의가실 없음을 입증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고 불법행위 쪽에서는 피해자 채권자 쪽에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고의가실을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 불이행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한다. 둘 다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병존하는데 그 중에 한 개 선택하면 되겠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하는 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하는 배상 청구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법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법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불법행위가 되려고 하면 채무불이행 이상의 어떤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때는 법인과 그 대표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부진적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내 말이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알아들어지면 다시 그쪽에 가서 보고 오는 거고.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 이행이 있는데 요건 사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어 풀이해 놓은 거니까. 이행불능, 채권 성립 후 이행불능이 있고, 이행지체, 당연히 채권이 성립했고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행지체일 것이고, 불완전 이행, 당연히 채권이 성립하고 채무자가 이행 행위를 했으나 그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를 불완전 이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뭐 그 위에도 이행 거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행 불능이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 성립했다, 그럼에도 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가 항변하기를 자기의 고의가실 없음을 입증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의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에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은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행 보조자와 관련돼서 법정대리인의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관제인,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과 관련돼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의의 이행 보조자, 수리업자의 보조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했다면 그는 그 자체가 바로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갑니다. 사용이 허용되었지만 채권자가 그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으면 역시 390조 채무불이행으로 갑니다. 금지 규정도 없고 허용 규정도 없는 경우,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건데, 그럴 경우에 391조가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 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임차인의 가족의 고의가실에 의해서 임대인 소유의 물건에 문제가 생겼으면 요거는 임차인 가족의 고의가실, 이행 보조자의 고의가실은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본다. 391조가 적용된다는 거. 동의 없는 전차인은 동의 없는 전차인을 즉 무단 전대했을 때 그 사용불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걸 불하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거는 바로 임차인의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이 적용될 것이고, 동의 있는 전차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거.
그래서 391조 적용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의 이행 보조자, 그 다음에 3번의 로마자 3번, 그리고 임차인의 가족의 고의가실, 주관식원자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결합을 시킬 거라는 거죠. 위법성 있어야 된다. 재무불이행을 정당화시키는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이행불능 상태니까 이건 강제 이행시킬 수가 없고 손해배상할 것인데, 이행에 가담하는 손해 전보배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행불능이니까 최고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대상 청구권 인정된다라는 거. 계약법 총론 쪽에서 해제와 관련돼서 본 내용들입니다. 추가된 게 대상 청구권의 문제가 추가될 것이고, 이행 지체, 강제 이행시킬 수 있겠죠. 근데 강제 이행시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때는 전보배상 청구하면 될 것이고, 강제 이행 받고도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이거는 이행 지체는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고, 이 경우에도 대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체 중 멸실, 채무자의 기책 시 이행불능, 채무자의 기책 없으면 지체 중에 이미 지체했을 때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때 그 채무자의 기책으로 이행불능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행불능에 따른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채무자의 기책이 없이 됐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불완전 이행 종류물. 그래서 종류물에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럼 바꿔달라. 완전 이행 청구하면 되죠. 또는 수리를 할 정도면 수리를 요구하면 되고, 안 해주면 그때 가서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는 거. 해제권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특정물의 경우에는 추환이 가능하면 추환 청구하고, 안 해주면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하면 될 건데, 어느 쪽이든 추환이 불가능하면은 추환 청구할 필요 없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단순히 외우는 건 아닙니다. 관념 정리 한번 하시는 거고, 채무자의 급부가 채무자의 기책 이하를 불문하고 후발적 불능이 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대상 이익을 취득할 때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대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과 전보배상 청구권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은 선택적 관계라는 것.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 391조에 있는 규정, 밑에 내용들은 앞에 표에서 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동그라미 3번.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는 거.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제3자는 이행 보조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날씨 더운데 아이스크림을 사왔나? 라는 심부름을 갈 수도 있죠. 그 아이스크림 사오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 A한테, 야 이거 저 누구 채권자한테 갖다 주라 라고 했는데 그 제3자가 가다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먹어버렸어. 그러면 원래 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이 제3자는 채권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요 제3자 그 이행 보조자의 고의가실은 채무자의 고의가실로 본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이행 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행 보조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행 보조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신적 연대 관계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가실과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피용자와의 관계 한번 구별하시고, 한 세 번째 칸에 이때 채권자의 의사 관여는 필요하지만 이행보조자의 종속성 여부는 불문한다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길 가는 사람한테 야 빨리 좀 갖다 줘 뭐 이랬을 때 뭐 종속관계가 있을 건 아니죠. 근데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는 종속관계성을 이용한다. 실질적 지시 감독관계라야 한다. 약간 구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